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는 287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곧 3000 시대를 맞이할 어떤 정말 기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큰 이유가 '매도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식을 크게 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할 때 크게 상승할 때 주식을 많이 사서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주식을 많이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식을 조금만 사도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을 누가 이렇게 많이 사고 최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지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누가 많이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파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늘 이제 고려할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090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종가로 1,086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원화가 강세인 상황이면 사실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화를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폭풍 같은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죠. 우리가 8만 전자를 늘 외쳤는데 정말 8만 전자가 금방 됐습니다. 8만 전자가 지금 8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죠. 사실 2달 전이죠. 11월 달만 해도 5만 6천 원이었었는데 저가가요. 지금 8만 1,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 모아도 되느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원달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원화가 강세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정책과 추가 부양책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당분간 코스피의 긍정적인 시장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를 멈칫해야 될 부분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백신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추가 부양책을 쓸 수는 있지만 금리의 인상 여부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워낙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면 또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사실상 너무 많이 찍어 버렸죠. 굉장히 많이 달러를 찍었는데, 거기에 그 달러를 많이 찍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애플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뭐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사실 엄청난 상승세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저금리 때야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주가는 이제 크게 하락할 수 있고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달러의 어떤 신뢰라든지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이요. 어떤 식으로 타격이 되냐면 만약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주가에서 반토막이 나 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러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달러를 공급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방국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에다가 같이 달러를 엄청나게 공급해서 주가를 같이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엄청 어느 정도 멈칫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방국들한테 달러를 공급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같이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우방국들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달러의 어떤 브랜딩 하락이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 브랜딩 하락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냐면 미국 혼자서 크게 빠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추상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너무 달러를 많이 찍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방국들에게 달러를 같이 나눠줘서 같이 하락을 시켜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화폐라는 개념이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요. 화폐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불리기도 하죠. 지금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으니까 통화량이 너무 증가하니까 어떤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도 끌어오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러분 완전히 계속해서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뭐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계속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엄청난 지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미국 그 자국 내에서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썼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충분히 이제 우방국에다가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어떤 강세의 모습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원달러도 하락해 있는 관점에서 뭐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끌어올라야지만이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해도 코스피가 같이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어떤 기축통화의 지위가 굳건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뭐 저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모든 내용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